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똑바로 누워서 앙와이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눕는 자세를 앙와이라 하는데,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좌우측이 잘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붉어진 데가 있나 없나, 근육이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데가 있나 없나 좌우측을 비교해 보면서 만져보면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거의가 왼쪽이 80~90%가 좌측이 문제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촉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좌우측을 많이 비교해 보다가 이상점을 찾아내기가 쉽죠. 비교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상이 있는 곳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경직돼 있구나라는 이러한 노하우가 쌓이면 한쪽만 만져봐도 알아요. 그러면 비교할 건 없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인체에 사만곡이 이렇게 있는데, 경추에 곡선이 있고 흉추에 있고 요추에 있고, 그런데 경추가 대부분 일자목인 게 문제더라고요. 뭐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받았다든지 그러면 고개가 뒤로 제켜지죠. 뭐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면 앞으로 제켜지고, 그래서 뒤로 많이 꺾어졌다든지 앞으로 제켜지면 일자목이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 동시에 이 좌우측 어딘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여길 가운데를 급돌기라고 그러고 여길 흔들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양옆을 만져보면 어느 문제가 있다면 어느 한쪽이 붉어졌다든지 근육이 굳었다든지 두껍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본인 보고 목을 좌우로 움직여보라 그러면 어느 쪽은 많이 가는데 어느 쪽은 덜 가요.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라 할 때 좌우의 각도가 변함없이 잘 가는지, 한쪽은 가는데 한쪽은 가다가 안 되든지, 그 다음에 들어봐라 그러면은 부담없이 잘 드는지, 전혀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들다 말아요. 그렇게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도 좌우 돌려보면서 좌우의 문제점 보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무거운 것도 알고 그런 것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치유 기도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도한 후의 결과를 본인이 금방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절차 없이도 기도한 후에 움직여봐라 그러면 가벼워졌다, 좋아졌다라는 건 인식을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좌우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좌우 110도씩 합쳐서 220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각도인데, 목디스크가 심한 사람은 조금 돌리다 말아요. 좌우로. 그런 사람 기도하고 나면 좌우로 많이 돌아가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선이 된 걸 금방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를. 그래서 본인이나 기도자나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경추는 이 흉추부터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흉추부터 기도해서 올라오는 방법과, 바로 이 목 밑에 이 흉쇄유들근의 문제, 이게 이제 이쪽으로 흉쇄유들근이 있지는 않은데, 흉쇄유들근이 뒤 유양돌기 부분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흉부 쪽으로 내려온 이게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고 기도하는 문제와 바로 요 문제, 이거는 누워서 고개를 못 든다든지 이렇게 고개를 못 숙인다든지 앉아서 그런 사람은 경추 1, 2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도해서 이게 풀리면, 떨어지면 뭐 고개를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추 1, 2번일 때는 고개를 잘 못 숙인다. 그 다음에 뭐 목 디스크일 때는 좌우로 잘 못 돌린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기도법이죠. 그러면은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경추인데 경추의 이상이 오면은 여기 이제 검사법에 보시면요. 경추 신경검사라고 하는데 보면 경추 5번 신경이 눌리면 삼각근하고 알통이 오는 그 부분이 통증이 와요. 운동장애하고 감각장애가 있어요. 저리거나 움직일 때 그 근육이 아프다든지 여기 삼각근하고 여기 알통이 있는데 그 근육이죠. 그래서 이 삼각근이 여기 있는 거하고 이 알통 나오는 거죠. 이 부분. 네. 6번은 여기 중간에 팔 있는데 6번에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네. 경추 6번은. 네. 그 다음에 경추 7번은 이 뒤 근육이 여기 뒤가 이 뒤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추 8번 신경 8번의 이상일 때는 겨드랑 밑부위에서 여기가 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쪽. 근데 나 그것도 8번 거기 같은데. 경추는 7번까지. 7번하고 뼈는 7번인데 신경으로 얘기할 때는 8번까지 있어요. 뼈로는 7개니까 1번에서 7번인데 신경은 뼈와 뼈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으로 얘기할 때는 8번 신경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경추와 경주 사이에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경추 7번이 요거거든요. 요 7번 아래에 나온 거를 신경 번호로 할 때는 CA 8번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 신경이 눌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목 디스크인데 어느 몇 번이 문제냐라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환자가 어느 부분에 운동장애나 통증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면 나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경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뭐 여기 알통이 아프다라면 뭐 그냥 경추 5번의 이상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목 디스크가 이때 어느 부분이 아프냐, 손가락으로 얘기한다면 손가락 저림 현상까지 왔을 경우 가운데 손가락 쪽이냐, 엄지손가락 쪽이냐, 새끼손가락 쪽에 따라서 그렇게 진단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은 경추 5번에서 6번 신경이 눌리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엄지. 그 다음에 경추 6번에서 7번은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그게. 여기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내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경추 7번에서 8번 사이가 눌리면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저려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CAC라고 해서 여기 영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앞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표시되어 있어요. 영역이요. 이 그림이 크기는 작지만 잘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뒷부분인데 새끼손가락 쪽이 이렇게 흰 줄로 있죠. 이렇게 흰색으로. 그 다음에 C7은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있다고요. 가운데 손가락과 CG. 그 다음에 C6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번호가 그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5번에서 6번은 엄지. 그래서 그냥 편의상 6번은 엄지, 7번은 가운데 손가락하고 CG, 검지죠. 그 다음에 8번은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이에요. 이거 신경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목 디스크일 경우에. 근데 목 디스크는 아닌데 그렇게 아프다라면 그걸 다른 거로 봐야죠. 뭐 빈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경락에 이상이 있을 때도 손목이 이상이 있다든지 손목이 이상이 있어서 뭐 손가락으로 저림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추에 이상이 있을 때의 그러한 공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면 머리 좌우 회전 또는 편측 회전으로 불량한 상태라면 경추 1번과 2번. 목을 좌우로 잘 못 돌린다 그러면 경추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후두거리는 데를 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어깨를 하방으로 누르면서 손목을 당겼을 때 상지 쪽에 마비가 있을 경우는 여기 상완신경청이라 해서 여기에 신경이 눌리면 그래요. 앞에 어깨. 상지라는 거 윗상자거든요. 상지, 하지. 상지는 팔을 얘기하고 하지는 다리를 얘기해요. 상지. 그러니까 과사 교육을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이제 질문이 다른 거죠, 이게. 다른 분은 다 이제 알아잡수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지의 신경총이, 상지 신경총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 다발이 이쪽으로 내려가요. 여기가 굳어지면 여기가 저리거나 시리죠. 그게 무슨 견정짜리 견정이에요. 중부 견정. 중부하고 견정하고 이 견정, 중부 음문 견정. 예. 견정 위에고 이쪽도 저 뭐 신경 따위 여기 좀 뭉쳐서 가는 거. 그거예요. 거기가 이게 상하 신경청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 가끔 저 뭐 그 견정하고 중부 음문은 약간 더 들어가죠. 네, 아래가 중부, 위에가 음문. 음문. 중부 음문 붙어 있죠. 견정은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는 거 견정이죠. 어깨 음문. 견정인데 이제 여기 상하신경증이 경결돼서 여기 신경하고 혈관을 압박했을 때 증상이 어떠냐면요. 팔을 내리고 맥을 재보고 이렇게 맥을 재는 숫자와 팔을 이렇게 올리고 맥을 재는 숫자가 틀리면 여기가 뭉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만세 부르고 자면 저린 사람, 그럼 여기가 뭉친 사람이에요. 네? 여기가 꽉 물리게 돼 있어요. 들면은 얘가 눌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맨날 만세 부르고 자는 거. 저래요? 여기가 보통 저는 만세 부르지 말고요. 사진자 난 편해요. 난 편해 그래.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앉아서 볼수 있으시면 난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자다가 내리죠. 걸려갖고 내리기가 힘들죠. 아니 그 내리기 힘들긴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면 돼. 습관이 돼가지고. 내리면 괜찮은데 이제 올리면 제가 이쪽 팔이 지금 그래요. 올리고 자다가 이 내리는 것이 힘들어서도 이렇게 내려야 돼. 힘들진 않았는데. 이 손으로 내려야 돼. 이거를 갑자기 못 내려. 내려줘야 돼. 근데 걸어서가 여기가 내가 뭐 이거 있다고 되니까 이게 심장이 아니고 여기가 뭐 문제에서 상하신경증 문제. 내가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아. 기도해. 활사를 긁으시면 돼요. 가다 긁으면 돼요? 네, 헛갈법으로요 여기. 아. 그러면 여기 새카맣게 나올 텐데요. 새카맣게 나올. 이거 두 개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이거 모르시니까 이제 활용을 못 해주고 네, 정적이라 하는데 여기 앞쪽에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뭐라 아프니까 더 해주셔야 돼요. 안 아픈 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지 여기 지금 아직도 아니 수단 달라. 네. 아니 근데 여기는 뭐 괜찮으니까요. 여기는 괜찮잖아요. 예, 지금 목사님은 여기 수술하려면 이게 긴장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뭉치거든요. 이 근육계가 다 이렇게 소형군 되는 쪽이 다 뭉쳐가거든요. 가끔 하다가 아니. 오른쪽으로 예.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통증이 오거든요. 엉어려진 데가 많아요. 아니 여기가 손가락은 이쪽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인데 예. 이제 가끔씩 내가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손가락이 왼쪽이죠? 여기가 아파요. 왼쪽이죠? 여기. 오른쪽. 아니 손가락이 저린 건 손가락은 왼쪽이죠? 왼쪽인데 손- 심장이 이제 왼쪽이기 때문에 심장이 왼쪽인 것과 왼쪽이 저린 것과는 관계성이 있어요. 긴장하고. 예, 여기 이 심장 있는 부위에 여기 있는 소형군의 근육이 뭉치잖아요. 그 심장이 뻐근하고 숨도 잘 못 쉴 정도 같아요. 그래서 심장 이상 있는 거가 검사해보지만 심장은 관계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 괄사를 여기 풀어만 줘도 그냥 손쉽게 나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수술하기 전부터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악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장에 근육이 생기고 심장이 붓고 근육이 생기면 여기가 뻐근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 이제 간이 분 사람은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간이 여기거든요. 간에 속에 부종이 생기면 이렇게 올리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게 되죠. 오른쪽에 간이라고 네, 오른쪽이 간이거든요. 심장은 가운데고. 그러니까 심장은 중앙에서 좌측으로 70~80%, 80~90% 좌측으로 몰려 있어요. 왼쪽으로. 여기 아픈 게 그럼 심장과 관련이 다 올라가죠? 심장하고 관련성이라는 것보다 심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하고 관련 있는 경우는 여기 소형근 이쪽에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굳어지겠죠? 그러면 이쪽 팔로 내려가는 신경하고 혈관을 여기서 압박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숨통을 돌릴 거 아니야? 그 결과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왼쪽에서? 예, 왼쪽에서, 그쪽에서. 아니 이쪽에서 저린데 네. 가끔 이제 통증은 여기가 통증이 많이 와서 이 통증이 여기가 그럴 때 가슴도 뻐근하고 간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봐서는 이쪽으로 해서, 이게 간에 붓게 되면 이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증상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팔 2개를 딱 올려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사를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신발사를 받으면 사실은 그 문제들이 웬만한 문제들은 쫙 해결돼요. 전신발사, 머리부터 쫙 가다 내려가면 뭐 이게 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엑스레이 찍듯이. 그리고 받을 때 어느 부분이 특별히 통증이 있다라고 자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괄사를 한 전신을 한 3~4회 이상 받으면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좀 아프네요. 횟수를 더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또 아프면 왼쪽은 잘 못 쓰고 오른쪽으로 다 하니까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무리가 가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안 쓰거든요. 뒤가. 그러니까 감은 아파요. 스킬을 안 쓰면서 서버리자 이거 좀 이렇게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오른손을 쓰는 거거든요. 그 손끝을 사혈해 보셨어요? 이게 찔러서 튀는 데가 있죠. 네. 근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아니 여기 아플 때는 사혈을 하면 좀 차도가 있어요. 간에. 감해지죠.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혈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럴 땐 사혈이 또 손끝이니까 손끝에서는 효과가 또 가장 빠르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알고 경추가 목 디스크인데 이쪽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저건 경추 5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촉진해 보면 경추 5번 부위의 문제점을 볼 수 있죠. 먼저 오른쪽이라면 경추 오른쪽일 테고 왼쪽이면 왼쪽일 테고요. 그렇게 일치점이 있다고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진단이잖아요. 만약 뭐 교통사고도 났고 그랬는데 목도 아프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경추 5번이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누워보라 그래서 경추를 만져보니까 그 5번 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치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기도할 때 그게 그 경추 5번의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아픈 게 뭐 시원해졌다 뭐 저린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경이 눌린 거라면 눌린 신경이 해제되면 그 즉시 반응은 오게 돼 있어요. 이 근육통하고는 좀 다른 계절이에요. 신경은요. 신경은 왜냐면 우리가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쪼그리시면 막 찌를 막 저리잖아요. 그건 혈액 통한 게 아니라 코에 뭐 3번 뭐 코에다가 침 바르면 난다 그러죠. 그 혈액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신경이 눌린 관계예요. 다리 저린 것이요? 네, 다리 저린 거하고 피 안 통하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신경이 안 통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현상으로 보죠.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저리면 코에다 침 바르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뭐 혈액이 피가 안 통해서 그렇다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쪼그리 앉아서 피 안 통해서 할 정도로 저린 거하고는 뭐 어느 신경이 눌린 거예요? 쪼그리 앉았을 때? 쪼그리 앉았을 때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다 눌린 거죠. 이 다리로 갈 때 이제 그 설명을 하지만 신경을 눌리면 무지근해가지고 몰라요. 눌려있는 자체에서는 몰라요. 그러다 해제되고 신경이 통할 때 막장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혈액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짜릿짜릿하다, 저리다, 무디다, 힘이 없다 이런 것들이 신경이 잘 통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괄사로 긁으면 전기가 오듯이 짜릿짜릿하잖아요. 그것이
신경 부분이 더 잘 열리는 상황일 때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효과가 있을 때 느끼죠. 되게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축에 기도할 때는 후두부가 결리고 뒤통수가 결리고 통증이 있다라는 거와 8페이지 목 디스크일 때 하고 고개를 숙이지 못할 때 하고 요도증, 채머리처럼 이렇게 좀 흔든다. 요 네 가지 상황이거든요. 채머리 흐르는 게 요즘이에요. 예, 우리 친구가 있는 채머리 갑자기 흔들어가지고 어쩌다면서 무슨 요새이죠? 예, 그게 이제 이제 동추 관련이잖아요. 틱장애는 아니죠. 네? 틱장애는 아니죠. 긴장하거나 피곤하고 그럴 때 더 그럴 수는 있거든요. 틱장애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긴장할 때 더 그래요. 안 그래도 이렇게 안 그러죠? 안 그럴 때요? 그 사실 이제 심리적인 거하고 이 신경의 이런 거하고 피로도 하고 맞물려서 그럴 수는 있거든요. 틱장애하고 좀 다른 분야예요. 이 요두증이라는 건 이 요 채머리는 이 목 양옆에 있는 근육이 딱 굳어지면 이완되는 것도 아니고 경직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면 떨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무거운 거 들고 엉거주춤 오랫동안 들고 왔다 보면 팔이 떨리죠. 네. 글씨 잘 못 쓰죠. 그런 현상처럼 이 근육이 경직되고 굳어지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도 안 되고 경직도 안 되는 중간 상태가 될 때가 이 떨림이 와요. 그럴 때 그 근육에 대고 기도하면 완전히 풀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목에 있는데 요 네 가지 방법이면 경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서 또 좋아지는 게 눈이 좋아지죠. 눈이 시원해지죠. 이런 기도하면 눈이 시원해지죠. 두통이 없어지죠. 불면증 없어지죠. 간질부터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다, 불면증이다, 신경증이다, 간질이다, 목 디스크, 얼굴이 뭐 이렇게 마비가 됐다, 눈이 침침하다, 입이 실룩거린다, 이거 다 여기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증 채머리 기도법까지는 안 해드려도 1, 2, 3번 기도하면 사실 1, 2, 3번 기도하고 나면 그런 문제는 대부분 다 해제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 부위에 어디가 마비된 것 같다, 실룩실룩 떨린다 그러면 그 부위에다 대고 기도해주면 되거든요. 이건 좀 기도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한번 이거는 복습하고요. 복습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목욕 상태가 돼요. 예. 이게 나는 뭐 온냉 이렇게 하는데 그 온에 들어갔다가 냉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온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쭉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표피 온도하고요. 예. 그 체내 온도하고요. 차이가 있다 보면 그런 현상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얼굴에 오랫동안 이제 얼굴에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잠들었을 때나 에어컨을 쐈을 때 표피 온도와 여름이니까 속에는 뜨겁잖아요. 그 온도 차가 심할 때 마비가 와요. 그런 것처럼 신경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그게 강하게 이렇게 자극을 느껴서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신경관계입니다. 예, 신경관계예요. 표피 온도와 체내 온도와 차이점에서 느끼는 거죠. 이거 안 하셔야 되나요? 그게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피부 늘어지고 뭐 수축관계, 피부 관계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있다가 늘어졌다가 찬물로 들어가면 탁 수축되거든요. 그럼 수축과 이완이 잘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일인데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너무 찬물에 갑자기 풍문 들어 심장 마비로 물에서 되게 죽는 경우 있는 것처럼 그 심장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자신 없는 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서서히 속도를 늦추게 해야죠. 한 번에 풍당 찬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 좀 담궜다가 조금 있다가 물로 좀 껴졌다가 그리고 서서히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젊은 사람 푹 들어가고 애들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딸이 날 부르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큰일 난다. 주의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라면 적응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 그래도 이제 이 신체 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이렇게 룰스타임을 많이 주고 해야죠. 하긴 하더라도 천천히 물 좀 바르고 적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뭐 1번, 2번, 3번 경초 여기 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법이 3개 나왔는데요. 이제 뭐 신경이 이상이 있어서 뭐 이제 3번을 이렇게 그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이제 이 극돌기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옆에 이제 행돌기를 그 거기다 대고 가는 겁니까? 행돌기 옆에 있는 그 근육에다 이렇게 좀 대고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 근처에만 손이 닿고요. 근처에만 대도 빛이 됩니까? 나가서요. 쫙 풀려요. 예. 근처에만 대도요. 예.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거는 한 부분만 있지만은 좌우의 와이어라고 생각하고요. 좌우에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조금 이쪽으로만 밀린다고 하면요. 얘네들은 못 오게 방어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안 보내려고 끌어 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와요. 그런 힘이 안 보내려고 하고 여기는 못 오게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는 방향,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거 원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만약 좌우측에 당기는 힘이 똑같이 100이면 중앙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힘이 작용하는데 이 중간에 어떠한 염증이나 그 외상으로 인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거나 신경이 눌려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문제점이 있는 부위에다 대고 만약 요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들면 요 뼈하고 붙어 있는 그 근육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요 뼈는 오그라드는 만큼 일리 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 얘가 오그라드는 것이 기도하면 빛이 들어가서 쫙 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뼈는 지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가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상대편에서 이제 좀 끌어주고 네, 조절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항상 못 가게 땡기고 있던 애기 때문에 얘가 놔주기만 하면 얘는 언제든지 땡겨 가요. 그것이 이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눈을 할 때 보면 눈을 양쪽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왼쪽에 혹은 적고 오른쪽은 큰데 똑같이 손가락을 2개 대고 한 사람이 기도해도 문제 있는 곳이 아픔을 느껴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빛이 들어가는 반응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가 그것이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죠. 동시에 그 응어리가 다 풀리는 현상이에요. 응어리가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죠. 정상이 돼가는 거죠. 정상인데 될 때는 아픈 건 못 느껴요. 시원해지죠. 비정상인 부분에 손을 대면 즉시 아픕니다. 그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손 대자마자 막 아파가지고 자지러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아이들은 그게 아주 예민해요. 애들은 깐나애기 같은 거 예민해가지고요. 뭐 안 보이는 데를 대고 안 보이는 데서 등어에서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잖아. 애가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막 울어요. 손 띄잖아 안 울어. 손 대죠 그럼 또 울어. 누구 손 댄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주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척추 같은 경우는 좌우 바란스를 잡아주려고 하는 힘의 작용 때문에 어느 곳에 단축된 오그라진 부분에 대고 기도해서 빛이 들어가서 풀어지면 척추는 제자리로 간다. 그런데 이제 가지 못하게 뭔가 딱 막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 대고 기도해서 그거 해제시키면 또 가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와 뼈를 잡고 있는 인대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대고 기도해서 풀어주면 다 뼈와 뼈가 자유롭게 놀아요. 이 7개는 각자 놀아야 됩니다. 2개씩 붙어 있거나 3개씩 붙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각각 붙어 있어야 좌우로 많이 돌아가요. 7개가 다 붙어 있으면 많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이 7개가 꽉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는 경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뼈가 하나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7개도 다시 뼈지면 잘 움직이죠. 그 저기처럼 뭐 애들 장난감처럼 막 돌아가잖아요. 칸칸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같은 데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견인요법으로 당겨 놓죠. 당겨 놓고 나면 좌우로 잘 돌아가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당겨서 늘리지만 다시 그게 서서히 오그라들면 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다 기도해가지고 이건 외적으로 그냥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는 개념이니까 다시 오그라들겠죠.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단축된 부부에 기도하면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쬐면 그 항암 암세포가 죽지만 그 주위를 망가뜨리잖아요. 그 부작용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죠? 근데 이 빛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그 빛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외선, 적외선, 수많은 빛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밝은 빛이라는 게 플라즈마라고 하는 빛인데요. 이 플라즈마는 스테인레스를 절단하는 빛이에요. 플라즈마는 스테인레스를 절단하는 빛인데, 인간이 계속 그 광선, 빛을 발견해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어느 빛은 어디에 쓰고, 어느 빛은. 그러니까, 엑스레이 광선이 사람 인체에 투시를 해서 찍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가는 빛은 그 필요한 부분만 해결하는 빛이지 그 주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 치료의 성령의 빛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알아서 빛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되죠. 그런데 목표를 볼 때 1번 여기 그림은 8페이지 1번은 후두부 결림 통증 할 때 하는 그림이고 2번은 목 디스크일 때 하는 그림이고 3번은 경추 통증을 할 때 하는 그림이지만 식별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자세로 이렇게 손을 터치한다라는 거 보면은 실습 한번 하고 보면은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렇게 이 그림을 거기 밑에다가 붙여놨죠. 그럼 이 경추 통증인 부분을 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김은준 목사님 이야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 목사님께서 같이 하는 것을 익히시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여기서 앙화에도 누워보시죠. 여기가 제일 아픈데 예. 여기 누워서 한번 알려줘보세요. 누워서. 여기가 근육인지 이게 경추인지 대부분 설명 안 하셔도 저는 알거든요. 네, 안 하셔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 1cm 위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힘들죠? 조금만 더 올라와 보세요. 쭉 한 번만 더. 네. 네. 그래서 이 머리 틀어야지 좋지. 저쪽 가면 이렇게 숙여가지고 엉거주춤 기도하면요. 이 정도면 그럼 아파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올라와 보세요. 네. 지금 여기 1번 그림은 1번은 후두부 결림과 이게 뒤통수가 결리거나 통증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머리를 이제 여기 치우기도 하기 전에 목을 좌우로 움직여봐라, 고개를 들어봐라 라는 걸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목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오른쪽. 자, 고개 들어보세요. 내리고. 지금 김 목사님은 이 정도면 목을 드는 게 힘든 상태예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실제로. 이거보다는. 네, 이건 좀 비교적 자유로워요. 좌우 도는 건. 자, 이렇게 들 때 안 되는 건 그건 이제 등 쪽에 문제 있을 때거든요. 자, 이제 만약 경추 1, 2번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보면 경추 1, 2번에 있으면 머리를 좌우 회전, 편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돌리기가 불편한 경우거든요. 경추 1, 2번은 비교적 괜찮은 거죠. 그런데 고개를 잘 못 든다는 건 이 흉추 여기서부터 근육이 늘어나줘야 고개를 들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당기면 고개는 못 들게 되거든요. 경직돼 있고. 네, 경직돼 있고. 줄다리기하고 똑같습니다. 근육이 굳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밑에서 얘네가 안 보내주면 얘는 못 들어가. 줄다리기 못 가는 원리인데 지금 이제 드는 무게를 알 수 있거든요. 무게를 딱 보면 탤런트들 가방 들고 가는데 빈 가방 들고 가는지 속에 물건 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보는 눈이. 자,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내리고요. 기도한다면 이제 다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들 때 약간 어지러워요. 예,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힘이 벅차요. 네. 그래서 이 팔에 힘이 가거든요. 가벼운 머리 그냥 쑥 들어버려요. 그렇죠. 각도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좌우로 돌려보고 고개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본인도 인지했고 기도자도 봤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이제 좌우 각도가 뭐 문제 있을 때는 문제 있는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머리를 어느 한쪽으로 돌려요. 어느 한쪽으로 돌려보세요. 예. 물론 뭐 2mm로 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좌측으로 돌려보세요. 예. 어느 한쪽으로 돌리는 유두돌기 밑에 검지, 중지, 약지를 대고 유두돌기라는 건 이 뒤에 이 돌기거든요. 이거 김일성이 혹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유두돌기 밑에가 귀 뒷부분이에요. 이 머리카락 이렇게 난 요 부위. 이러면 이 후두골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굳었어요. 예, 이런 경우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특히 그러네. 예. 여기다 대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옮겨가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벽에 삼아서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생각으로 그 손구슬은 빛이 들어간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아파지면서 줄어들고 통증이 풀려나가거든요. 그럼 이 손끝에서는 통증이 풀려나간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손끝에서 전선처럼 팽팽하다는 근육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들어가서 이미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느낄 때 아유 거기가 편안해진다, 느슨해진다, 시원해진다. 처음엔 아프다가 팽팽하게 되는데 누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팽팽해지는 게 느슨해지면 안 아파지고 시원해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처음부터. 예. 계속 대화는 됐지만 영적인 건 기도라는 건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다가 마음으로 신경은 쓰고 있대 대화를 해도 그냥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됐고 여기서 뒤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다 대고 기도했으면 조금 더 뒤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란 얘기거든요. 그걸 여기서 그냥 보이지 않게 손가락을 옮겨가면 되죠. 여기가 좀 문제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예. 고기가 인천 아니고 뭐예요, 거기가? 근육이에요? 예? 근육이에요. 근육. 예, 예. 심장? 예. 심장은 어딨어요, 거기서? 심장. 예, 이제 근육하고, 아니, 근육 속에 다 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면 같이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신경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를 일정한 패턴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예,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십니다. 뭐 예수 이름 권세로 치료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받는 사람도 뭔가 성도들은 느껴야 되니까 뭐 부흥 강사처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몇 번 기도해서 효과를 느낀 사람은 그냥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어떻게 변화가 왔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요 자리, 유두들이 손대보세요. 지금 이제 앗소리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아프긴 하지만 앗소리는 안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해서 이렇게 몸이 꼬지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편안한 자세를 하셔야지 근데 팔이 꼬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져요. 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파지고 신경이 아픈 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못해요. 하셔야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광사를 되게 이제 3 내지 한 7초 정도 패턴으로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옮겨가서 끝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하라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몇 번 하라, 한 번 하라는 얘기는 짧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 서너 번 하라는 얘기는 조금 근육의 다발이 굵으니까 풀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네. 영화는 문제 것은 풀리고 막히면서 풀리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되죠.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때 아멘 하라고 주문을 하면 아멘 할 때 쭉쭉 풀리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느끼거든요. 네. 그다음 도움 좀 기도해 주세요. 네. 또 이제 반대 해보시면 돼요. 반대죠. 밤잠을 못 자는데 그 기도할 때는 밤잠을 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가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편안해지고. 그 사실 이제 이 에너지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일단 자리를 옮겨가면서 해주셔야 뒤로 옮겼어요. 옮겼어요. 그러니까 세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손을 이렇게 막 해서 손이 힘들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하는 환자가 그렇게 이 마음적인 어떤 그 포만감을 갖도록 그냥 복도를 좀 하는 게 대부분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피부로 자극받은 거를 가지고 뭘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유난하게 외향성인 환자는 기도 소리도 크게 하고 그러면 뭐 자기도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용한 사람은 막 뭐 기도원에서 막 알갈보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좀 이렇게든 저렇게든 치유는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좀 맞춰줄 필요는 있더라고요. 정이 못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등을 몇 대 때려주면 뭘 받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전에 이미 일은 끝났지만은. 그래서 어제 미장원도 한테 때려줬잖아요. 이제 쭉 들어 올린 상태로요, 목사님. 쭉 그 상태에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거기서 또 늘어나요. 그리고 내렸다가 이 손가락을 조금 더 머리 쪽으로 가보세요. 이쪽 안쪽으로. 머리 뼈 위로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딱 올려보세요. 조금 더 다시 올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목 자체에서 생긴 문제, 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할 목 디스크. 그거까지는 이제 목 디스크 기도거든요. 이제 그게 목 디스크가 어느 몇 번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만약 여기서 왔다. 6번이다. 그럼 6번에 대고 기도하고 5번으로 기도하고 4번으로 기도하고 3번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올 필요성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게 3, 4, 5번 여기서 많이 되거든요. 물론 5, 6, 7번에 손가락이 저릴 때는 5, 6, 7번의 일이죠. 그게 목 디스크의 관계 기도고요. 그런데 경추 통증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할 때는 흉추에 관계된 일이에요. 이렇게 숙이려면 여기 흉추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흉추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얘네가 경직돼가지고 얘가 늘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얘가 풀어놔줘야 얘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면 흉추쯤 되고 흉추 한 3번쯤 1, 2, 3번쯤 되고 기도하고 고개를 쭉 들어요. 기도하면 풀어졌기 때문에 고개를 쫙 들으면 늘어나거든요. 근육이. 그리고 다시 2번에 대고 고개 들고 다시 1번에 대고 기도하고 그럼 여기가 쫙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번쩍 들게 돼요. 한 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 가운데 급돌기 양옆을. 그러면 그 뼈와 뼈 사이가 이거를 딱 느낌이 와요. 그렇죠? 뼈 사이 골, 거기.
거기다 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이가 벌어져요. 고개를 쭉 들어보세요. 그 된 자리에서 늘어난 증거로 그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예, 고개 더 들기가 힘드신가요? 한 손으로 들어가면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공간이. 그리고 내리고 한 그립 올리세요. 거기다 대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요, 고개만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이가 벌어지죠. 그 사이 공간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근육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다시 내리고 한 그립 올리고 기도하고 또 쭉 올리고. 아니, 이 환자가 들면 안 돼요. 목사님 들어주셔야 돼요. 환자는 이완해야 돼요. 미안할까봐 고개를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주는 순간 근육이 힘을 줬기 때문에 효과가 느리게 돼요.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이다. 네. 더 쭉 이제 올리시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시고, 그 손을 빼보십시오. 빼보시고, 자,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좌우로 움직이고, 무게가 가벼워진 거 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예. 내리고. 무게감에 차이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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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해졌는데, 지금 목사님은 이 앞에 근육의 문제예요. 이 앞에 있는 근육을 참 힘을 쓰면 이게 쫙 오그라들어서 들기가 좋은데 여기가 아직 응어리가 안 풀려서 여기 이 앞에 근육이 힘을 못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만 개선이 되면 되지 이제 척추 관계로 소만 문제점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어지럼 때문에. 아, 살을 어디다 대시나요? 어지럼 치아에 괜찮은데. 가려가는데. 아, 그래요? 떼줘야 되나? 아까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든 상태에서 좀 별로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네. 무게감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지금 어지러운 것도 있네. 그렇죠? 네. 네. 여보세요. 가슴을 좀 안 들어, 일어나기 힘들어. 가슴 쪽에 혹시 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죠? 아니, 여기 예. 그래도 철판 하나 깔 것 같아. 예. 철판 하나 깔린 것 같아. 거기를 최소한도 저녁마다 한 번씩 거길 다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럼 부종은 잘 빠지거든요? 그 부종이에요, 부종. 부정이에요. 네. 이거 몇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에게 한번 오세요. 여자분들 다 그냥 다 벌써 그냥 신랄하게 전기가 다니까 한번 그렇게 받고 가시고 선생님 하면. 그 얘기하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안 치료가 됐어요? 많이 치료가 이게 됐어요? 편하지 어깨가 여기하고 특히 여기 그 기관지 같은 것, 기침. 지금 저 상태가, 여기 사모님 저 상태는 독이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독이 나온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수술한 데는 그것도 그거 됐어요? 당연히 나오죠. 괜찮아요. 그거 그거 뽑아야 빨아야 되나요? 수술한 적 같은 거요? 네. 그거 안 아파요 할 때? 처음에는 나올 때는 아프죠. 근데 하고 나면 나오고 나면 안 아프고, 거기는 이렇게 징그러워도 독이 나오는 과정이 아픈 거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춥지 않게 하고 이 가슴 부위를 저렇게 관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살살살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한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가벼워요. 등호하면 돼, 등호. 앞뒤로 다. 엎드려 다. 네. 머리하고 앞뒤 가슴 여기까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물론 전신하면 이렇게 해야 그렇지만 움직여. 뭐 이틀에 한 번꼴 해도 괜찮아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매일 해도 괜찮은데요. 매일 하시기 힘드실 테고 2, 3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좀 하면 힘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샤워하시고 오일 바르고 목사님이 살살살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해달라기 미안하면. 그렇게 하시면 한결 하는 만큼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해봐야겠네. 네? 저기도 한번 가보고. 한번 오셔야지. 저희 그래요. 예, 교회 한번 네,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 적나라하게 다들 해줄 겁니다. 지금 다들 도사급들이 공나 되더라고요. 공나. 그거 한번 내가 해봤으면 아프더라고. 그게 복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게 다 빠지고 나면 시원해요. 그게. 그러니까 기구로 자극하고 박탈한다고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전혀 안 아플 수는 없는데요. 그런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아프다면 계속 아파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원한데요. 또 아픈 것만큼 치유좀 빠르고.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견관절. 견관절은 저희 회담들은 진짜 죽은 중사님도 오면은 같이 좋은데 결정적일 때 빠지시고. 네? 다른데 자꾸 얘기하니까는 그게 그럼 좋은데 그러니까 하루만 참으면 오늘 오면 딱 견갑골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그 코스가 준비통에는 자기가 경관절이죠 여기? 예. 책이 147페이지 보시면 경관절, 경추, 이렇게가 목소리 참 147. 예습을 하고 와야 되는 해놓고 오니까 공부 좀 하고 와야 돼. 안 아파요. 공부가 되잖아요. 요새 감기까지 들어가지고 147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이제 관절에 대한 그림인데요. 관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싶거든요. 이 관절의 조건이요. 이 경관절은 이제 우선 관절의 조건을 좀 설명해 보면요. 관절염하고 관절통은 다른 말이거든요. 관절염은 롱이 있다는 얘기죠. 부었다는 얘기죠. 현상적으로는 뭐가 차 있고 그래 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절통이라는 얘기는 뼈와 뼈가 맞닿아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관절염이라면 염을 빼내야 될 일이 생기죠, 놈을. 관절통이라면 뼈와 뼈가 닿는 걸 해결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관절통일 경우는 견갑골하고 상완골에서 어깨, 이제 주걱뼈라는 거하고 어깨뼈, 에서 대부분 80% 통증이 유발됩니다. 근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절의 조건을 좀 보면요. 이 관절은 뼈와 두 개 이상의 뼈와 뼈가 만난 걸 관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뼈 끝에는 이 관절 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윤활작용도 하고 쿠션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연골이 닳아 빠지면 인공 그 관절을 넣는다는 말이 요 부위를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골이 뼈와 뼈가 윤활작용을 하도록 활액이 있어요. 일종의 윤활유, 그리스, 활액이 있고, 거기에 활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머니로 이렇게 딱 막아져 있거든요. 그걸 활액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개 이 활액낭, 관절 활액낭 내지는 이제 활액막이 있고, 활액막 겉에는 통틀어서 관절낭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을 다쳤을 때 이 관절낭이 찢어지면 이 속에 활액이 새버려요. 그리스 역할, 윤활작용하는 게 새버리니까 이 뼈와 뼈가 연골과 연골이 맞닿는 일이 생겨서 금방 그 연골이 망가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종이 그렇게 망가지나요? 연골을? 그러니까 외상을 입었다든지 이 관절낭 염증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기면 터지지 않겠어요? 터지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버리니까 조현일이 생기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48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 관절을 치면서 본 건데, 되게 이제 그 인공관절을 되게 끼우죠. 무릎뼈는. 이 연골이 다 달아 빠졌을 경우의 얘기인데, 이 연골의 활액낭이 염증이라든지 그 외 이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액이 다 빠져나가면 그 활액 속에서 연골이 노니까 닳지를 않아요. 근데 활액이 다 빠져버리면 윤활유가 없다 버리면 깎여지게 되죠. 그래서 연골이 깎아먹고 결국은 뼈와 뼈가 맞닿죠. 그걸 관절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뼈와 뼈가 맞닿을 때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할 때? 예, 그 퇴행성은 틀어져가지고 틀어져서 이상 변형이 생겨서 정확하게 이렇게 1대1로 딱 만나면 좋은데 이게 틀어지면 이제 생기죠. 그걸 되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틀어지죠. 대부분 이렇게 오다리가 되죠. 오다리가 되면 이쪽 내측이 이거 서로 다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게 뭐 이렇게 된 사람은 여기가 아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이런 사람에게 살짝 떼어주면 되죠. 뭐. 근데 그 방법론은 그런데 퇴행성이 됐던 류마티스가 됐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절 자체가 통증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 염증이 관절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골에. 그러니까 전체죠. 그 주머니. 통째로. 관절낭이라고 하면 네, 관절낭 전체에 생긴 문제죠. 이게 이제 관절낭이다. 네, 전체에 생긴 문제인데 통증 중에서 제일 아픈 것이 지금 우리가 통증을 배웠잖아요. 통증이 어디에 생기죠? 근육에 생기고 신경에 생기고 관절에 생기죠. 뼈에. 그 중에서 제일 아픈 것이 뼈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뼈에 생긴 통증은 어때요? 발목을 삐면 쩔뚝쩔뚝 하잖아요. 쩔뚝쩔뚝 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아픈 증상을 얘기할 때 근육은 뻐근하다 그러죠. 관절이 아플 때 뭐라 그래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큰시큰하다. 시큰시큰하다는 게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큰시큰한 느낌이 드니까 발을 제대로 못 두고 쩔뚝쩔뚝 걷는 거죠. 그렇죠.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이 뼈의 통증이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이다. 예? 뼈와 뼈가 닿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최고도로 아플 때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특징이 전 그런데요. 그래서 관절의 조건은 뼈가 이 두세 개가 마주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연골이 있고 근육과 인대가 있고 혈액낭이 있다. 여기서 근육과 인대인데 인대는 뼈와 뼈가 하나로 붙어 있게끔 연결해 준 걸 인대라고 그래요. 인대는 여기 보면 그래서 뼈와 뼈를 하나처럼 묶어준 걸 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건 근육이고요. 어디 인대가 인대가요. 그 앞에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 보면 145페이지 보면 그 인대라고 써있죠? 장요측 인대라는 말이 거기 있죠? 예. 그 인대라는 말은 뼈와 뼈를 연결해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206개에서 207개의 뼈가 있죠? 그 조각이 있지만 한 통짜로 움직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인대가 있기 때문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인대가 안 그려있는 뼈만 있는 거고 이건 인대로 묶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위에 뼈, 아래 뼈, 중간에 이게 무릎에 뚜껑뼈가 있거든요. 그럼 세 조각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로 보이죠? 인대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럼 무슨 근육은 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이제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 위에 인대 뼈와 뼈, 뼈 위에 인대. 그 다음에 이 뼈를 움직이주는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붙은 거죠. 그런 얼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대가 붙었을 때는 이 손가락에도 뼈가 좀 많습니까? 3개씩이면 3, 5, 15, 15개 이하나 돼가지고 2, 30개가 돼요. 이게도 손만 해도. 근데 이렇게 묶어주니까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인대로 다 꼬매져 있죠. 그래서 인대가
손상되면 힘을 못 쓰게 돼요. 그게 틀어지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가 탁 하다가 탁 내가 점프했다가 내려놨는데 인대가 문제가 왔다. 일어났다. 예, 그 얘기는 뼈와 뼈가 상당하게 일그러지면서 뼈와 뼈를 묶고 있는 인대가 늘어지거나 끊어진 현상을 얘기해요. 다쳤는데 인대까지 손상했다는 얘기는 충격이 심하다는 말이에요. 뛰었다고 하면 인대가 생겼다. 꼭 그러더라고요. 뛰어서 가면. 거의 그렇죠. 왜냐면 뼈는 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리가. 고무줄도 땡기다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더 이상 안 늘어나면 뚝 끊어져 버리죠. 똑같아요. 인대도 신축성은 있는데 그 이상 더 늘어나면 인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결 안 해도 그냥 앞으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재생되는 시간이 2주 이상 걸린다는 거죠. 다시 만들어서요? 예, 거기서 인대가 복구가 돼요. 그래서 허리 뼈 가지고 허리 인대가 늘어나 허리 삐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엉거주춤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가 통증 가라앉혀 놓고 움직일만 하면 움직일만 한데도 보통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입원하라고 해요. 왜냐면 인대가 복원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안 아픈데 그 입원하라니까 환자는 자꾸 퇴원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을 때 또 허리 쓰다가 삐면 허리가 더 못 쓰게 돼요. 근데요, 그럼 거기다 사회를 하면 빈자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빈자리요? 예, 거기는 한번씩 빼면 그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뽑아내주면 이 걸림돌이죠.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는 말이 사열해서 뽑아내준다는 말이에요. 뽑아내면 그 인대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빨리 도움이 되죠. 회전이 되죠. 그게 딱 박혀있으면 순환이 안 되고 막혀있거든요. 예, 그리고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빼주거나 괄사를 해서 순환시켜서 다른 데로 순환되게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면 딱 틀었을 때, 다리가 딱 접혔을 때, 고기가 왜 인대가 늘어나는데 거기 어혈이 고기 딱 틀릴까요? 그게 죽은 피라는 거예요. 피가 충격을 받죠. 모서리 많이 터졌겠죠. 피가 또 상관? 멍든다는 거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대 얻어맞으면 멍들죠? 그거 하고 출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출혈된 거. 그게 그 모세관혈관이 출혈되나요? 그렇죠. 출혈되기 어혈된 건가요? 근데 신경하고 세포 조직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이걸 꽉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살살하는 건 괜찮죠? 망치로 한 대 찢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해버리잖아요. 그런 피로 한계 이상을 넘어섰을 때 이 근육이나 신경세포, 조직, 혈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밤이 무너졌으면 싹 걷어내고 다시 새벽도로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진 벽돌 놔둔 상태에서 다시 쌓을 수가 없죠. 그거 걷어내준다는 게 사열한다는 얘기고 보항으로 빼준다는 말이고 그런 개념이죠. 일단 걷어내줘야죠. 고름이 잡힌 거 그냥 그 상태로 놔둬서 회복은 안 되죠. 고름은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그 있으면 안 될 거죠.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 썩어가지고 걸레가 생기죠. 악취를 풍기죠. 근데 그걸 썩기 전에 걷어내주면은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 괄사로도 그 염증을 빼나요? 네, 물론이죠. 염증에는 괄사를 하든 사열로 하든 보항을 하든 마사지를 하든 뭐 째가지고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내든 제거해줘야 되죠. 문제는 그런 거죠. 그게 안 놔두면 달라붙어요. 그 혹이 생기는 거예요. 뭘 떠올랐다. 뭐가 떠올랐다. 뭐야 사반이 떠올랐다. 독이 나와. 사반은 뭘 의미하는 그 거예요? 독이 밖으로 표피로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빠져나오나요? 그게 이제 순환되죠. 부항 떴을 때 그냥 놔둬도 빠져나가죠. 그건 우리 몸은 혈액이 돌고 또 수액이 임파액이라고 해서 임파액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반장 식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으로 날아가죠. 그럼 심장에서 재분류를 해요. 폐기 처분할 거하고 재활용할 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순환체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해결은 되지만 흔적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가해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관절에 있는 통증으로 문제점을 가면요. 경관절 주변의 통증 1단계. 이제 어깨 통증인데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데, 오십견이라는 거 50대에 많이 생기는 경관절의 통증이라는 말을 줄여서 오십견이라는 건데, 그 한방용어고요. 실제적으로는 견관절 주변의 통증인데, 염증을 일으키든지 근육에 단축이 생기든지 그런 걸로 인한 통증인데, 그러한 이유는 견갑골이 좌우로 비틀어지거나 상하로 이동했거나 견갑골 어느 한쪽이 들떴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견관절 주변에 통증이 생겨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 견갑골 여기 주걱뼈라고 주걱같이 생겨서 주걱뼈라고 하죠. 이 뼈 끝이 이렇게 틀어졌거나 틀어지면 여기가 땡김이 오겠죠? 여기 뭉치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요. 좌우로.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위치 이동. 그 다음에 들뜰 수도 있어요. 여기가 들뜰 수도 있고, 여기가 들뜰 수도 있고, 여기가 들뜰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먼저 24님 여기가 들뜬 거 아니에요. 들떴을 경우, 들뜬 만큼 이게 당겨지거든요. 그게 통증이에요. 그럼 들뜬 걸 가라앉혀주면 통증은 없어지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면 통증은 없어지게 되죠. 근데 거의 50견 치료할 때 어깨 통증 보면 이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주는 치료를 별로 안 하잖아요. 물리치료할 때. 그냥 여기다가 찜질해주고 물리치료 이렇게 패드만 붙여가지고 저주파자고 고주파자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암만 해도 합격점이 60점이라고 그럴 때, 이 틀어진 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59점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치료가 안 된다. 합격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치료 방법들이 대부분 그 패턴이라는 얘기죠. 견갑골이 위치가 변화된 것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잘 안 낫는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떨어질까요? 그게 이제 어느 한쪽이 염증이 생기면 땡겨가잖아요. 아까 얘기 그 논리예요. 줄다리기 논리예요. 줄다리기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지가 땡겨가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염증이 생겨서 오그라들어. 그럼 갑자기 이 힘하고 이 힘하고 1대1이었는데 염증이 생겨 오그라드니까 여기서 땡기는 힘이 세지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요. 가면 얘는 안 가려고 버팅기죠. 버팅기려다 보면 여기 뼈 위에 붙어있는 근육이 떨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통증이잖아요. 염증이 생겼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온 거를 다시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냐가 문제지. 일반 교정 방법은 강제로 미는 방법이죠. 강제로 밀었더라도 얘는 오그라져 있으면 도로 땡겨오죠. 그러니까 교정을 10번 하느니 20번 하느니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염증 자체를 없애야죠. 물론 그렇죠. 염증이 없어지면 염증이 없어졌어도 잘못된 자세로 굳어져 있으면 안 가죠, 안 가.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견갑골은 흉골하고 인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전에 한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얘가 이렇게 팔을 돌릴 때 얘는 도나스처럼 돌아가게 돼요. 독립돼 있고. 흉골하고는 인대가 여기가 있죠. 요거는 이게 이게 쇄골이거든요. 네. 흉골, 쇄골. 예, 하고 여기 이 견갑골하고는 이거하고는 하나, 둘, 셋. 별개의 것이야. 세 개. 근데 거의 통증이 여기서 유발되거든요. 이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어깨 통증은 유발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 문제인데 가장 기본은 들떴느냐 틀어졌느냐를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합격점에 들어가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좀 붓기가 있고 그런 거는 가라앉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해결했는데 이 위치가 잡히지 않으면 근절되지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포인트. 여기 이거는 주변 통증이라고 했죠. 아까 50년이.
그 주변 통증이 염증의 원인이라면 어떤 때 염증이 생기나요? 주로 50견이. 어떤 경우는? 야구성처럼 많이 썼을 때, 반대로 안 썼을 때, 예, 충격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에어컨을 많이 쐈을 때, 습한 곳에 오래 있을 때, 추운 곳에 오래 있을 때, 예, 그런 관계죠. 이게 흉거라고 이제 연결이 안 돼 있구만, 경각골이. 예, 예. 그런데 근육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근육으로는 붙어 있죠. 인대는 이게 딱 고정체가 아니고, 예. 인대나 근육으로 연결돼 있어요. 인대는 연결돼 있으니까 저 흉거라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예, 이제 인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상황까지 갈 때는 통증이 오죠. 그게. 그게 또 겹긴 게 이 어깨 견갑골 통증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라고 보냐면, 목뼈하고도 연결돼 있고, 팔하고도 연결돼 있고, 등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제일 두꺼운 층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 부분이라, 일단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깨가 아픈 건지 목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법은 상완검사법 해가지고 목에서부터 팔 전체가 저릴 경우, 목도 아프고 팔 전체가 저리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대로 경추 5, 6, 7번의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경추 목 디스크를 보고 경추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 경추 5번, 6번, 7번의 문제로 인해서 목에서부터 팔 전체가 저리다. 그런지 아닌지 검사는 손목을 잡고, 옆에서 손목을 잡고 당기면서 이걸 미루면, 이렇게 아프다라면 그거예요. 목 디스크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목이 여기 이쪽에 눌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겼는데 실제 목이 아프고 어깨부터 여기까지 저리다. 더 심해진다. 그러면 경추 5, 6, 7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상완신경층의 문제다. 그러면 여기 상완신경층이 여기 문제거든요. 여기에 문제다. 그러면 상완신경층 단추, 쇄골 어깨 쪽이죠. 검사하는 방법은 손목을 잡고 앞쪽 45도 방향에서 어깨를 하방으로 누르면서 손목을 당길 때 통증이 생긴다. 그 얘기는 여기를 누르고 앞으로 45도죠. 이렇게 해서 이게 45도잖아요. 이렇게 당길 때 아프면 그거예요. 상완신경총 문제예요. 왜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눌리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할 때 하고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하고 누르면은 여기가 눌려서 압박을 되니까 통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 이게 상완신경총 문제다. 그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옆으로 아까 이렇게 잡고 옆으로 당길 때 경추 5, 6, 7번. 그러니까 어깨에서도 팔 전체가 저리다 그러면 거의 다 목 디스크 5, 6, 7번의 문제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난다고 물어보세요. 그럼 거의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견갑골의 위치가 이동된 그림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건 견갑골이 벌어졌죠. 이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견갑골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대 관계네요. 인대와 동시 근육 관계죠. 이제 근육이 염증이 생기면 근육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오그라들면 그 붙어 있는 뼈를 당겨오게 돼 있잖아요. 당겨올 때 그때 그 인대가 끊어지는 느낌이라든지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조면이라고 그랬죠. 조면이 떨어지려고 하는 현상 두 가지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검사법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10페이지도 보면 머리 좌우회전 또는 편측회전이 불량일 때 아까 1, 2번 유착이라고 그랬죠. 경추. 이제 예를 들어서요. 머리를 돌리는데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목 아픈 거하고 어깨 아픈 거하고 팔 아픈 거하고 다 관계성이 있는데
경추 자체의 문제냐, 어깨의 문제냐, 팔의 문제냐, 이거 구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 진단을 안 하면, 구분을 못하면 헷갈리고, 그게 그거 갖고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팔을 높이 들면 요골동맥의 맥이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팔이 저려온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이게 흉근에 의해서 여기 동맥이 이렇게 들을 때 저려온다 그러면 여기 흉근에 동맥에 의해서 압박이 되면 여기가 씹히거든요. 그래서 저려와요. 이게 심한 사람은요, 들자마자 저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제 확실한 원인을 알고 하는 게 좋죠. 5번은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가볍게 누르거나 충격을 주었을 때. 앉았는데 가볍게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목 아파 그러면 막 자지러지는 사람은 목 디스크예요. 신경이 눌려서 그렇죠. 6번은 머리 상부를 잡고 앞뒤로 이렇게 굴신시켜 볼 때 이 목과 등배 부위에 통증이 느낀다. 그러면 경추 1번의 협착이다. 후두골과 여기 후두골하고 경추 1번이 딱 붙어버리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아파요. 이게 잘 안 되고. 대개 교통사고 때, 교통사고 시 전방 또는 후방 추돌사고. 그렇잖아요. 그 마네킹, 왜 차를 벽에다 들여받을 때 마네킹 검사할 때 차가 부딪히는 순간 마네킹이 이렇게 확 구부러지죠.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후두골하고 1번에. 뒤에서 탁 받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문제 생기거든요. 이 교통사고 때 받았거나 받쳤을 때 대부분 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경관절 후면의 통증은 그 문제 부위를 설명돼 있죠. 그래서 경관절 후면의 통증이냐 전면의 통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등 쪽이냐 앞 가슴 쪽이냐 이런 구분이 돼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경관절의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가 처졌다. 좌우 쪽이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 그림이 1번 그림을 보면 어깨가 처진 쪽을 좌우 똑바로 차렷해 보면 처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쳐졌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 처졌다. 처진 어깨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대로 아픈 팔을 반대편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이 견갑골을 살짝 당겨 올려서 기도해주면 쫙 올라가요. 그 어깨가 올라가요.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견갑골이 처진 경우는 견갑골이 처지면 어깨도 처지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견갑골이 처졌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진 쪽, 아픈 쪽과 안 아픈 쪽을 조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은 대략 좀 설명하고 실제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이 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이 견갑골 여기 상측 골짜기 쪽이 아프다. 어깨는. 그래서 2번에 보면 여기 극상근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요거는 어깨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요. 3번은 어깨 끝쪽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극하근이라는 근육의 손상으로 올 수 있고요. 4번은 견갑골의 고황부라 그래서 여기가 아픈 경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견관절 상단과 쇄골과 견갑골 사이 통증. 여기가 아픈 경우입니다.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6번은 견관절 후하부, 상후부. 견관절 상에서 뒤 이 여기를 얘기해요. 6번. 그림 6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7번은 견관절 후하부, 하부부, 아래 뒤. 여기 아픈 경우와 여기 아픈 경우 두 가지예요. 여기 상후부하고 여기 위죠. 여기가 아파서 그러는 경우와 여기가 아픈 경우 팔을 뒤로 못 들려요.
예? 여기가 아픈 경우와 여기가 아픈 경우, 이건 팔을 잘 못 올려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7가지, 그 뒤에도 있는데, 이 하여튼 경관절 치유법은 이게 종류가 13가지인 이유는 근육이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다 충족시켜줘야 이게 아픈 게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관절을 치료할 때 조건은 하루에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만 해결해 줘야지 여기저기 아픈 걸 다 해결해 주면 없는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하루에 2-3가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아픈 자리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아픈 자리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 차례대로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안 낫는다는 것보다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좋아지는데 또 엉뚱하게 저기가 아프고 거기 아픈 거 해결했더니 또 엉뚱한데 다른 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해요.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아프냐, 그럼 어떤 근육이 아프겠구나, 그럼 그 근육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좀 이 과학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거기 플러신학회 최강 교수는 여기 어깨 아픈 게 몇 년 아프다 그랬죠? 20년.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니까 무리하게 팔이 휘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선수들 웬만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에서는 무리하게 쓰니까 염증이 와서 통증이 오거든요. 그게 선수 생활할 때처럼 이제까지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경관절 통증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날씨만 안 좋아도 쑤시니까 사칠 쑤시는 게 그렇게 오고. 잠깐 이제 10분 쉰 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겠습니다.